상보리의 자동차 여행 김종선입니다.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갔다가 철원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안녕하십니까, 상보리의 자동차 여행 김종선입니다. 오늘은 좀 역대급 장거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차를 보고, 차는 일단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시운전과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 이상이 없다면 출고를 해서 철원으로 가야 됩니다. 철원 파주까지는 제가 갔었고 철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행히 차는 부산에 있어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철원이 또 은근히 교통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대전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서울로 가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가야. 커피를 들고 가야지. 또 커피를 집에서 두고, 커피 또 안 먹으면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사서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가다가 휴게소 들러가지고 뭐 커피 사 먹기도 되게 애매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제가 커피를 들고 나가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뭔가 동선에서 틀어서 간다는 게. 네, 어제 사둔 커피를 들었습니다. 항상 짐이 많습니다. 카메라 들어야 되지, 뭐 커피 들어야 되지, 또 가방 들어야 되지. 이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미니멀입니다. 이 안에 배터리, 액션캠, 뭐 이런 데 장비, 지갑. 지갑 챙겼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침부터 비가 촉촉하게, 아주 이슬비가 가느다랗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방의 날씨는 그러고 보니까 일기예보를 안 받는다. 이런 철저한 허술한 준비성. 참 진짜. 어저께 제가 즐겨하는 어서와 리그라고 하는 아세토 코르사 리그가 있는데, 그 리그 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또 자느라. 차가 약간 예열이 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알페온 차량입니다. 제가 알페온 차량은 뭐 여러 번 거래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알페온 차는 기본기가 좋은,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페온도 일부 이슈가 있는 게 바로 뭐 실화 이슈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0 모델과 2.4 모델로 봤을 때 저는 2.4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미엄이다, 뭐 그냥 기본이다, 이런 거 등급은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3.0도 괜찮습니다. 뭐 3.0은 실화 이슈가 좀 더 빈번하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헤드 교환을 해야 되는데, 헤드 교환하면 되죠. 뭐 하고 타면 되죠. 이제 그렇게 조금 정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쉽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러기도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면 2.4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한 2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라면 2.4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2.4가 비쌉니다. 차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3.0이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더 높고 뭐 연비도 좀 떨어지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1분이고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참, 차를 예열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열이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일 기술이, 윤활 기술이 매우 좋아졌고 자동차의 성능 역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예열, 정확하게는 예열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워밍업, 뭐 똑같은 얘기네. 워밍업, 그게 아니고 준비 운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일이 구석구석 돌고 어느 정도의 그 오일의 점도가 풀릴 때까지 약간 차가 약간 데워지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약간 데워지는 그 기간,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0초에서 한 1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저는 항상 그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가끔 엔진 오일을 어떤 것을 썼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가끔 엔진 오일의 양이 정상으로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엔진 수명에 매우 중요한 관리법 같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야.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이 권장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만, 소비자가 할 일은 일단 엔진 오일 양이 정상에 있는가.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트러블이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의 엔진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열, 순환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로 예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허허, 좋긴 한데 좋습니다. 이 정도 비는 장거리 여행의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같은 존재죠. 네, 연산동 이제 매매단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차는 다 점검을 했고 시운전도 완료했고 리프트도 다 떠봤습니다. 차 상태는 600만원대 알페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체 누유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세 누유라고 하기는 너무 경미한 정도의, 그 정도는 오일이 누유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더스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량의 하체 느낌 좋고 타이어는 한 50% 정도 남았고,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원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차 소개는 나중에 차차 가면서 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동해야 될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가 촬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차도 오늘 안전한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다시 가가지고 지금 고객님 보험 넣고 이런저런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가서 보험 넣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전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고 점심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는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애프터 제품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공조기 이상 없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다소 많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량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좋아 보이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구매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량에 일단은 여러 가지 사용감은 주행거리만큼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은 이 차 하나가 그래도 준대형급 고급 차량인 만큼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2열 사용감은 보통 이런 차들은 혼자 많이 타시거나 혹은 2인이 많이 타시고 또 이렇게 뒤에 애들 많이 태운 혹은 사람이 많이 탄 차들은 좀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준수하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가격이 600만원대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차가 가지는 경쟁력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추천을 드렸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특별한 누유가 없고 하체 잡음과 수리해야 될 요소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반면 이 차에서 조금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키가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기계적인 부분은 다 정상 작동 중이고, 조향감이라든지 하체 느낌, 또 하체 누유, 엔진의 소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 2열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고, 그리고 이 차량이 아무래도 준대형 차량답게 안락한 2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은 확실히 사람이 많이 안 탔다 하는 것을 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알페온이 뭐 그렇게 막 여기 사탕 껍데기 보니까 옵션이 막 몰래 많은 차량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차량은 CL 기본형 차량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공조기가 오토가 아니라는 점,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뭐 그건 수동으로 적응해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 차량을 이 고객님이 그 구매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격대 성능비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대에 다소 주행거리가 많긴 하지만 15만 9천 킬로니까 뭐 요즘 차량의 엔진의 내구성, 미션의 내구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설령 뭐 미션 같은 부분이 타다가 고장이 날지라도 수리해서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그룸이나 그 다리의 공간, 물론 이 앞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 놓은 점도 있지만 확실히 이 뒷좌석은 여유롭습니다. 다만 시트의 각도가 조금 그랜저 대비는 조금 세워져 있다, 이런 점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도 약간 이렇게 빳빳하게 이제 똑바로 세워서 앉는 편이라, 사실 또 세워서 앉는 게 또 허리에 부담도 덜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알페오는 이 창, 윈도우의 이 상하의 폭이 좀 좁은 편이죠. 이런 점이 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크게 답답하지 않다. 대신에 이렇게 좀 약간 감싸지는 듯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이 차가 필러가 되게 두껍거든요. A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러가 되게 두껍고 운전할 때 약간 시야를 가리는 점도 있지만, 반면 그만큼 차가 안전에 좀 더 중시된 그런 차량이라고. 네, 이 차는 2.4 에코텍 직분사 4기통 엔진입니다. 특별히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특이점은 없고, 전반적인 뭐 냉각수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일은 어차피 한 번은 교환하고 타시는 게 맞으니까요. 오일의 상태라든지, 근데 오일의 색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환하기보다는 조금 타시다가 가솔린 차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진오일 색깔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당장 어디 정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세보레 차는 이 항상 이 너무 머플러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쪽이 배합이 이쪽으로 잘 나오는군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증기, 가솔린 차는 이 수증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의 상태도 나쁘진 않고 타이어는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확실히 10분사 엔진 소리가 조금 거친 편이죠. 메마르고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출력과 연비의 이점이 있죠. 는 전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을 연결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2014년도 제품인데 사실 5년 정도 블랙박스를 썼다면 사실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블랙박스는 일단 고객님께 고지를 드리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철원으로 출발하기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고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수도권 제가 파주에 교훈을 얻어서 지금 출발하면 제가 오늘 금일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안타깝지만 탁송으로 보내기로 했고, 예,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차를 가져다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대신 탁송은 제가 부담해서 드리기로 했고, 차 받으시면 고객님하고 통화해서 나머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비도 오고 여러가지로 조금 제가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걸로
오늘 알페온은 마무리를 하고, 대신 알페온은 정말 중고차로 구매하기는 정말 괜찮은 가성비의 자동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꼭 저를 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알페온 차량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알페온은 좀 가성비 위주로의 차를 골라가지고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카라이프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